안녕하세요. 니키타로입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로 리딩을 해볼 거냐면요. 이상형입니다.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머릿속에 그려놓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왜 이상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상형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를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라고 넘기는 거는 좀 그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지 않나. 물론 직접 물어볼 수 있지만요. 우리에게는 카드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형이 있더라도 그거와 반대돼서 만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늘 이상형만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는 상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나게 되는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리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형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1번, 2번, 3, 4번, 5번이고요. 필요하시다면 영상을 멈춰서 가장 기운이 강하게 올라오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카드를 열어볼게요. 이번 리딩에서는 역방향으로 읽지 않을 거예요. 다 정방향으로 읽겠습니다. 자, 카드를 펼쳐보면요. 리딩을 시작해 볼게요. 카드를 펼쳐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제가 다르더라도 어떤 대상을 가지고 뽑는 카드들은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성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봤을 때도요. 지금 이 사람의 성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좀 예민한 면을 많이 가지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카드를 보면 여기 남자가 풍선을 가지고 도도하게 걸어가는 여자 뒤를 몰래 훔쳐보고 있죠. 상대방 분들은요, 좀 소심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기질은 굉장히 예민하고 감정적이어서요. 예민하고 감정적이다라고 하면 감정을 쉽게 표출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감정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정을 많이 숨기는 타입이에요. 그만큼. 감정을 보인다는 거는 사회에서도 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감정이라는 거를 더 꼭 붙잡고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예민하시고 감정에 기복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본 성향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본 성향과 이상형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자신을 잡아주는 이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바라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 그릇이 10개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하고요. 컵이라는 것들은 감정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안한 자신을 잡아줄 수 있는, 다소 상대방이 감정적이지 않고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해주지 않아도 상대방 사람이 같이 감정적이면 이 사람은 더 불안정해지는 상태가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잡아줄 수 있는 존재, 좀 어떤 카리스마 있는 이성을 좋아할 것 같고요. 남자든 여자든 자신이 뭐라고 하든 주관이 뚜렷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상형으로.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더 달라붙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감정적이지만 어느 정도는 현실적이고, 또 현실적이지만 그다지 현실적이지만은 않은 사람으로 또 나와요. 왜냐면 여기 디바인 타이밍이라는 카드에서 느껴지는 것들은 이 사람은 정말 칼같이 생각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디바인 타이밍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직역을 한다면 운명적인 타이밍에 어떤 그 이상형의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운명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접근을 하실 때, 물론 이상형이라고 해서 이상형의 모습대로 꾸미고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게, 그런 면모를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컵 10이라는 숫자와 이 카드와 이 카드는 오라클 카드인데 Movement into Balance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어떤 균형과, 여기 달과 해가 동등하게 떠 있죠. 조금은 흔들리는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감정적으로 특히 그래요. 상황적으로 혹은 뭐 경제적이든 뭐 어떤 그런 것보다도 감정적으로 내가 많이 흔들릴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이성을 원한다고 하거든요. 자책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도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속으로 자책도 많이 하고요. 내가 왜 그랬지? 하고 곱씹어도 많이 보는 타입이고요. 아,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든지, 좀 그런 소비 에너지, 감정 소비가 많이 드러나는 생각을 하시는 분으로 나오거든요. 이 노란색 카드는 제가 만든 카드인데 감정 카드예요. 감정 카드. 여러 가지의 감정이 담긴 카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뭐 이런 데서 느껴지는 것들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곁에서 도움을 주면서 이 사람을 안정시키는 존재라고 각인이 된다면, 인식이 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곁에 좀 오래 있으실 분들로 보여요. 좀 히스테리를 부릴 수도 있어요. 마음을 여는 과정에서 좀 징징댄다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군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러지? 까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이 사람과 만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카드상의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들어맞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가까워지면서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된다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잘 챙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는 거.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람 성격도 있고 또 사람 마음은 본인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말 나를 소홀히 대해서 그런 것인지, 나를 막 대하는 사람이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의도는 없는데 이 사람 특성상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족이 많이 붙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이왕이면 카리스마 있는 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많이 흔들리시는 분이에요. 비밀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고, 그래도 그런 예민함만 잘 받아줄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자기를 잘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잘 받지는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런 느낌을 가지기 시작하면 아마 오래 인연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번 분들 여기까지 리딩 해볼게요. 2번 분들 이어서 리딩 해볼게요. 어떤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와, 눈이 진짜 높다, 이 사람은. 눈이 엄청 높아요. 여왕제 카드랑 스타 카드가 연이어서 나왔고요. Honoring Your Energy라는 카드랑 Home이라는 카드. 눈이 진짜 높아요. 즐겁다, 긴장됨, 걱정. 일단 제가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쭉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일단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걱정 카드가 떡하니 나왔고요. 그리고 이 유리구슬 안에 있는 또 소녀와 집이 있어요. 이런 카드들로 보자고 하면 이 사람은 걱정이 많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지 않을까. 상대방 사람을 굉장히 잘 관찰하고 이성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세세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가 이래, 이 사람은 뭐가 이렇다, 이 부분 뭐가 이렇다, 되게 세세하게 사람들을 관찰하고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상형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여왕제 카드와 스타 카드, 매력을 의미하는 스타 카드가 같이 나온 걸로 봐서도 누가 봐도 괜찮은, 누가 봐도 뛰어난, 외모도 좋고 조건도 좋고 능력도 좋은 모든 거를 다 갖춘 사람을 원한다고 해요. 근데요, 이상형에 대해서 뽑았는데 조금 특이한 사항이 나왔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일맥상통하는데요. 홈이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홈이라는 거는 집이란 뜻이잖아요. 집이고
집이란 존재는 아주 편안하고 감정 카드에서 보면요. 걱정, 아까 설명드린 걱정 카드랑 지금 긴장됨이라는 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아주 매력적인 이성을 봤을 때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이성을 다 조건을 갖춘 이성을 원하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편안한 이성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즐겁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같이 있으면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냐면요. 그런 이상형을 그리고 있는 거는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편안한 이성도 좋고 어떤 마음속에 양가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성향이 되게 세세하게 보고 장단점을 또 세세하게 본다는 거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장단점을 잘 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편안한 이성, 한편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을 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모든 거를 다 갖춘 편안하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한 그런 이성을 원한다. 정말 풀 패키지를 원한다. 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분들 많이 어리신 분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어리신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눈이 높고 그런 이성을 바라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이성을 바란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너무 현실에서 여유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이상형이라는 게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을 조건적인 거에 한해서 나한테 없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바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만나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이상형.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형이라는 게 나한테 부족한 거를 많이 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건적으로 많이 원한다는 거는 자기 상황이 좀 불안하고 흔들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은 정말 어린 사람이라거나 경험이 많이 없는 어린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조금 상황이 불안정한 사람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양가적인 감정으로 그냥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같이 있으면 재밌고 즐거운 사람을 더 마음속으로 이끌려 하고 좋아한다. 눈은 굉장히 높지만 만나는 사람들의 커트라인은 되게 낮을 것이다. 조건적으로만 봤을 때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성향을 내려놓고 이 유리구슬 밖에서 이 유리구슬을 깨고 만나러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저는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랑 좀 관계 발전을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좀 그 사람을 많이 즐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그런 루틴들을 조금은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혼자 해보지 못할 것들을 여러분으로 인해서 조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이 사람은 더 여러분과 있고 싶어 할 거고 또 처음부터 뭐 이성적으로 다가가는 거는 이 사람한테 먹히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 눈은 이미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정말 내로라 하는 미인들, 내로라 하는 어떤 사람들을 가져다 놔도 이 사람 눈에는 정말 찰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공존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상형이라고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어떤 조건으로 쇼부를 보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편안함과 즐거운 마음을 이 사람한테 선물하는 거.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2번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할게요. 3번 분들 리딩 해볼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 어떤 사람이 이상형일까? 오, 데빌 카드가 나왔어요. 타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무엇을 원하는지 딱 캐치가 되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진실 카드가 나왔고요. It's all good 이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sad, 사랑해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요, 제가 왜 웃음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강렬한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격렬하고 강렬한 카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웃음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데빌 카드가 저는 제 눈에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특히나 이성적인 관계에서는 이 데빌 카드라는 거는 어떤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섹슈얼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성적인 사랑에는 관계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스킨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킨십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굉장히 감정이 많이 섞인 거잖아요. 스킨십을 할 때 감정과 연관이 많이 되고 직관적이고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스킨십적인 카드가 나오기는 했지만 새드라는 감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이 같이 나왔어요. 이 카드 덱은요, 제가 직접 만든 카드 덱으로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오늘 쓴 덱은 감정에 관한 감정 덱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썼으니까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카드 리더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새드라는 감정과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정말 양극단을 달리는 카드가 두 장이 같이 나왔어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제가 만든 감정 덱들 중에 가장 긍정적인 사랑의 감정이거든요. 요거 다음으로 진짜 사랑해가 있는데 사랑해랑 그 진짜 사랑해라는 카드가 제일 강력한 카드예요. 연인 감정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새드라는 카드는요, 그냥 슬프다라는 감정이라보다 더 깊은 어떤 그런 슬픔? 더 깊숙한 슬픔? 더 어두운 슬픔을 저희가 상상을 하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에 희노애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정말 기쁜 순간, 정말 슬픈 순간, 이런 감정들이 서로 얽히면서 이 사람은 그 사람과 감정적인 유대를 쌓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트루스라는 카드가 있어요.
진실이라는 카드인데 여기 독수리 눈을 하고 매인지 독수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눈을 아주 부릅뜨고 나뭇가지에 앉아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다. 나는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고 모든 현실, 모든 실제하는 감정들을 나눔으로써 만 성립이 되는 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에 대한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많은 감정들을 나누기를 원하고 이 스킨십적인 부분은 처음 말씀드린 스킨십적인 부분은 이 감정적인 유대를 쌓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냥 수단이라고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리딩을 하다 보니까 요게 가장 눈에 띄기는 했는데요. 이 카드 뒤에 숨어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이 감정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It's all good 이라는 카드는 괜찮아. 굉장히 안정적인 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오라클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감정을 중요시하고 하는데 감정적인 사람이지만 감정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아닌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상형은 굳이 제가 이상형을 강조하는 이유가요. 이 사람들은 이상형이라기보다는 이상형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거라기보다 나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격렬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다른 어떤 것들은 필요하지 않아. 그게 가장 중요해. 라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상형이라고 굳이 말을 한다고 하면 느낌이 오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자기에게, 자기 본인한테 느낌 오는 사람.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카드를 봤을 때 카드 리더로서 한 가지 궁예를 해보자면 이 사람들과 잘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느낌 오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 잘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많이 엮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이지만 감정적으로 불안하진 않거든요. 근데 감정을 나누려면 일단 감정이 풍부해야겠죠. 그래서 감정이 풍부하다거나 풍부하면서도 조금 감정에 대해서 불안한 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이해받는 느낌이 많이 들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감정도 털어놓을 수 있고 어떠한 거짓도 용납해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3번 분들 여기까지 리딩 해볼게요. 진짜 그런 분인지 궁금하시지 않아요? 저는 좀 이 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특히 별자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특정 별자리가 제가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정갈자리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정갈자리가 별자리 중에서 물의 자리이면서 물은 감정을 뜻하고 그 물의 자리가 개자리, 물고기 자리, 정갈자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감정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별자리가 정갈자리거든요. 굉장히 섹슈얼하기도 하고 아까 나온 카드 중에서 부합하는 내용이 많았어서 그 별자리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혹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분의 별자리를 아신다면 별자리는 생일로 간단히 알 수가 있거든요.
정갈자리라면 진짜 이 내용이 찰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4번 분들 이상형에 대해서 리딩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방향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상형 리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오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Slow but steady. Inner journey. Focus. Jealous. Acceptance. 이 사람은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여기 코인 카드가, 코인이 많이 보이죠? 동전이. 이 동전은 재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관심이 많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이유에는 자아 실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적인 이거를 뭘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너 저니라는 것을 어떤 내적인 탐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직역을 하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그냥 일을 근근히 하면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되게 많이 느끼고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성취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보상으로 따라오는 그런 금전적인 것들도 너무나 만족하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 자체는 늘 결핍을 느끼고 그거를 좀 건강한 방향으로 푸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상형은 그런 자기의 여정, 내적인, 외적인 그런 여정을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방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일에 같이 참여를 하기를 원하는 더 쉽게 얘기하면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전하고 자기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더 새롭고 더 보람 있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거를 혼자 성취감을 느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냥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배울 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하신다고 해요. 여기 여자가 책을 읽고 있죠. 이 그림에서도 뭔가 가만히 앉아서 평행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배 안에서. 왠지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카드로만 봤을 때. 그래서 이상형은 그러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이 사람 곁에 오래 머물게 되면 조금 그래도 마음에 염두를 두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이 사람이 내가 만약 긍정적인 영향을 내가 이 사람한테 줬으니까 이 사람은 내 곁에 오래오래 있겠지가 안 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왜냐면 그 성취욕이라는 게 굉장하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필요하다면 지금 이 여러분과 맞닥뜨려 있는 이 시간대, 인생의 시간대를 넘어서 한 단계 또 앞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겠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감정적인 것과 또 그런 발전적인 부분에서 갈등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선택을 하실 분은 아니신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또 나와 있는 카드 중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은 남자 여자 불문하고 질투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많이 가지지 않은 척이라고 하면은 좀 거짓말 같기는 한데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만 물질적인 거라든가 조건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한테 그런 게 눈에 띄면 이 사람은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좀 인간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승부욕이 발동이 될 수 있는 이성관계는 물 건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리딩이네요. 카드가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카드상으로는 그렇다고 나와요. 네, 4번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해볼게요. 5번 분들 리딩 해볼게요. 이상형 어떻게 될까? 킹소드 조이 스트러글 못마땅 욕이 나왔네요. 왜 그럴까? 자, 이 사람은요, 제가 느끼기에 이 사람 성향이 나와 있는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 사람의 성향은 지극히 평범한 현대인의 모습을 좀 많이 띠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할 일을 하는데 또 마음대로 안 될 때는 힘들어 하기도 하고 또 다시 힘을 내서 해보자 기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되게 정상적이고 노멀하고 평탄한, 어떻게 보면은 평탄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런 사람의 느낌이 많이 나고 직장인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서 제가 앞선 파일에서 리딩을 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감정 기복이 크거나 정말 어떤 특정한 부분이 예민하거나 그렇지 않고 상식이 통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범주에서 화가 나거나 기쁘거나 뭐 그럴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하고 힘들 때는 힘들어 하면서 또
잘 극복해 나가시는 그런 성향으로 보이세요. 좀 직책이 있으신 분이실 수도 있고요. 좀 사회생활에 답답함이 많이 보이는 면이 있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리딩을 해드린 거고, 이상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좀 첫눈에 반하는 이성? 첫눈에 들어오는 이성을 바란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남자 인물이 두 카드가 나왔는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첫눈에 반하냐, 그게 이상형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챙겨줄 게 많은 이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못마땅하기도 하고 부족한 면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이끌리시는 분이에요. 좀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좀 보호 본능이 많이 느껴지는 분들, 꼭 외모적으로 봤을 때 작고 너무 귀여워서 보호 본능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전 매력에서도 보호 본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정말 강하고 그렇지 않아 보였는데 약한 모습이 보인다던가, 보호 본능이라는 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되게 그래도 좀 설명을 해보자면 되게 첫눈에 들어오는 이성을 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분들은 챙겨줄 게 많고 밉지만 미워할 수는 없는, 결코 미워할 수는 없는 그런 좀 말괄량이 타입을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 사람의 성향이 그다지 유머러스하거나 그런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서 좀 엉뚱하거나, 그러니까 자기와는 다른 모습이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끌려 할 것 같아요. 장난을 좀 많이 친다거나, 가벼운 장난을 많이 친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나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꾸 생각을 이어나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헷갈리게 하는 이성한테 많이 끌린다고 나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어떤 일하는 모습이 많이 느껴지는 거라서 직장에서 아마 아는 사이거나 학교나, 직장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강해. 혹은 같은 일을 뭔가 하는 사람,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만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눈에 들어오는 이성이라는 게 첫눈에 반한다는 의미라기보다도 뭐지? 하게 느끼는 이성들을 많이 뭐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의 양이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헷갈리게 되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성한테 마음이 많이 뺏기게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서 혹시나 관계 발전을 원하고 계시면 그거를 좀 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5번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을 해볼게요. 네, 오늘은 이상형에 대해서 리딩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